안녕하세요, JL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제 차에서 또 영상을 찍는 거죠. 매번 뭐 강의하면서 찍는다던가 공부하면서 찍는다던가 뭐 그런 영상들을 위주로 찍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대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좀 일찍부터 이제 가서 하루 종일 강의를 하고 옵니다. 제가 현재 뭐 하고 있는지는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그런 곳에 이제 현재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기록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찍는 것도 그거의 뭐 일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6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어떤 주제를 하나 두고 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을 잘 하지 못했어요. 조리 있게 좀 하는 게 좀 어려웠고, 그래서 했던 게 이제 말 연습하자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출근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어떤 주제에 놓고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라는 게 늘어나요. 그래서 약간 임기응변도 되고 적절한 대처도 되고, 그래서 그게 되게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게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JL랩 열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막 말을 어보고 하면 안 되니까 좀 말을 다듬어야 되겠다 이제 싶어서 이제 그런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제 내가 말 연습한 거를 꾸준히 올렸었어요. 그게 이제 아직도 현재 유튜브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6년 전 거라서 제가 영상을 259개인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야지만 이제 그 영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봐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을 할 거냐? 지금 여기 터널이라서 어떤 주제로 말을 할 거냐? 주제는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요. 제가 요새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과정 회계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차이고 이제 코스웍 과정이라서 이제 2년 동안은 이제 코스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뭐 대학생, 학부생처럼 수강 신청하고 그리고 점수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졸업 시험이라는 것도 보고, 이제 영어 점수도 있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프로포절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현재는 이제 배워가는 상태인데,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것과는 좀 내용이 다른 게 있죠. 학부에서는 어떤 회계와 관련된 과목들을 이제 배운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은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학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회계학과 관련된 교과목이 별로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뭐 한 학기에 3과목, 이번 학기는 이제 4과목을 했는데 4과목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선배님들한테 어떤 공부를 이제 박사과정 할 때 해야 되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냐 물어봤는데 영어 공부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는 나한테 너무 힘든 건데, 그런데 석사 때까지, 이제 석사는 이제 MBA를 했으니까 MBA 과정에서도 영어와 관련된 과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재는 이제 영어고 뭐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어인 게 있지만, 이제 말로 뭐 영어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가지고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근데 논문 자체는 이제 박사과정 와서는 논문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이제 필수가 되어야 했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도 알고 있었죠.
12월 하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목표가 있어야 영어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싶어서 그래? 그러면은 시험을 봐야 되겠네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토익 공부를 했었는데 토익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 그럼 지텔프로 해보자 해서 지텔프 할 거면 그 점수만 있으면 나 세무사 시험 볼 수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영어 점수 따고 세무사 공부도 하자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처음에 최초 시도는 이제 박사과정을 위해서 영어 공부가 필요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세무사 시험 쪽으로 이제 막 목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진짜 빡세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기존에 영어의 그 기초 문법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기초 문법에 대해서는 막 공부를 했었던 그게 있었어가지고 단어를 모를 뿐이지 해석을 하는 방법은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어를 외워야 되는데 우리의 기억력이 단어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좀 많이 외웠었어요. 한 1000개는 외운 것 같아요. 1000개. 그 기간 동안. 왜냐면 단어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보니까 단어를 안 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했던 거는 이게 계속 써서 하는 거는 효과가 없고 우선 한번 쓰고 눈으로 보고 한번 쓰고 그거를 한 번씩 훑어봅니다. 그래서 훑어보고 이제 교재에 있는 걸 보면서 해석을 해가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고 거기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몇 개인가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이걸 내가 다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그걸 위주로 이제 외웁니다. 쓰면서 외우진 않았어요. 눈으로 계속 보는 방식으로 외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달 정도 했는데 원하는 점수가 65점인데 2달 딱 했는데 64점이 나온 거예요. 64점. 이걸로는 안 됩니다. 무조건 65점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 그래도 64점이 나왔으니까 나 곧 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영어 시험을 되게 많이 보러 다녔어요. 될 때까지. 왜냐면 이거를 지금 포기하면 다시 처음부터 영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운 단어들 다 까먹을 수 있어서 계속 꾸준히 될 때까지 이제 시험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사 1차 시험이 이제 올해 5월 4일인가 그때 있는데 5월 3일 정도까지 그 전날까지 이제 영어 점수를 이제 만들면 되는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영어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세무사 1차 시험을 못 봤습니다. 공부는 이제 했었는데 시험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허탈했죠. 허탈했는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 나한테 주어진 게 세무사 공부는 이제 세무사 시험은 못 보게 됐지만 박사과정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대학 강의 지금 오늘 가고 있는 그 대학에 이제 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은 어차피 올해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강의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대학 강의가 처음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모든 걸 제가 다 스스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1학기를 보내고 현재 2학기를 하고 있는데 1학기 과목과 2학기 과목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이제 재무회계 그리고 전산세무를 이제 가르쳤었고 지금은 이제 원가관리회계랑 전산회계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내년 학기부터는 회계원리가 이제 추가가 돼서 총 3과목을 가르칠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강의를 또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기존에도 이제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제 이론이 어느 정도 다져져 있는 상태였는데 또 상반기에 1, 2월 달에
만약에 이제 세무사를 이제 취득을 해야 되니까 세무사 공부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뭐 재정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또 됐었던 그게 있었고, 그래서 임용 얘기가 나왔을 때, 대학 임용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나는 지금 현재 코스업 중이지만 언제 대학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강의 자료 준비하고 그리고 강의하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강의는 어렵지 않은데 이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근데 한 학기를 이제 도니까 한 바퀴를 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익숙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돼서 영어 공부는 계속 했어요. 어쨌든 그 점수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게 계속 시험을 보러 다니는데 점수 확인할 때마다 점수가 안 나왔을 때 그 허탈감이 엄청납니다. 왜냐면 그 점수가 되어야지 내가 세무사 공부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열심히 나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좀 허탈했어요. 물론 이제 세무사 1차 시험을 못 보니까 지금 당장 막 급하게 필요한 건 아니라서 영어 공부를 하긴 하지만 상반기 1, 2월 달에 했던 것처럼 빡세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대충 그래도 본 게 있으니까 그래도 시험장 가면은 좀 더 달라질 거야 하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계속 57.8점 또 62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가는 것도 보러 가지만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초집중을 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고 와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모르겠어. 매번 시험을 보고 나올 때 좀 잘 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아서 잘 본 것 같아, 이번엔 된 것 같아, 뭐 이랬었어요. 근데 막상 딱 점수를 보면 그 점수가 안 나오니까 실망을 계속 했다 보니까 마지막 시험을 봤을 때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GTLF 같은 경우에 시험을 보고 한 5일이 있으면, 일요일날 시험이면 이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그 성적이 이제 공개가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3시 딱 되기 전부터 계속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수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실망을 엄청 하고 했는데, 그날은 별로 기대를 안 했다 보니까 3시 넘어서 점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험 본 게 있으니까 점수 확인은 해야지 하면서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점수를 보고 이게 뭐지? 점수가 65라는 숫자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65. 그때 너무 떨리고 너무 좋고 막 해가지고 손이 막 떨리는 올해 그 간절하게 준비한 그 시험에 이제 그 목표 점수에 도달을 했다 보니까 이게 손이 엄청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잘못 봤나? 그러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또 여기저기 이제 제가 영어 공부하는 거를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나 점수 통과했어. 그러면서 나
나 이제 세무사 공부 본격적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막 알렸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어학 점수가 한번 그 목표 점수에 도달하면 5년을 쓸 수가 있어요. 5년을.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기뻤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합격을 하고, 이제 합격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딱 가성비 있는 점수로다가 이제 통과를 했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이제 그 영어 시험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안도감,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월 28일에 이제 점수가 나왔어요. 9월 22일에 제가 시험을 보고 점수가 그때 이제 오픈이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스텔프 교재가, 제가 공부 하나를 하면은 교재가 엄청 많습니다. 이게 한 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보다 보니까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 거를 다 뺐어요. 책장에서 빼가지고 저 밑으로 넣어놨습니다. 버리진 않아요. 제가 책을 막 버리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거 나중에 또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에 밑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좀 떨어졌죠. 점수는 획득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게 9월 20 며칠이었고, 근데 제가 또 기존에도 계속 그 시험을 봐왔던 게 이제 공인중개사였어요. 공인중개사인데 이제 평생반으로 등록을 해놨다 보니까 이게 시험을 봐야 떨어지더라도 이제 연장이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험을 봤을 때 1차 과목만 봤었는데 평균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52점이 나온 거예요. 평균이. 그래서 이 정도면 조금만 공부하면은 합격할 수 있겠는데 1차는? 그래서 이번에는 9월 28일 이후니까 10월 26일 날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어요. 접수는 1, 2차 모두 해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차까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 2차 접수는 해놨는데 1차 시간이 이제 많이 부족한 관계로 영어를 이제 상반기에 했었으면 1, 2차 모두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데 영어 공부가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1차 공부만 그럼 하자 해가지고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이었어요. 근데 그 세무사 선택법 중에 이제 민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존에도 계속 민법을 봐왔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때문에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민법이 더 익숙하다 보니까 세무사에서 선택법을 민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물론 이제 범위는 조금 다르지만 공인중개사 그 민법 선생님들이 엄청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어려워요. 민법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가르쳐 주지만 그 말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예전부터 이제 민법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다 보니까 그래, 민법 어차피 선택법으로 해야 되니까 공부하자. 그리고 부동산 학개론도 세무사 시험에 재정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 재정학 과목에 이제 수요와 공급, 이런 그 부동산 학개론과 약간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한 전체는 아니고 한 50% 정도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 어차피 요거 재정학 공부도 해야 되니까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자 해서 2과목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기본서 이런 거를 볼 수는 없고요. 했던 방법은 이제 요약서 하나 보고 기출문제 이제 풀어보는, 기출문제를 뭐 교재를 사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산인공 들어가 보면, 큐넷 들어가 보면 그 공인중개사 시험 기출문제를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이제 출력을 해서 실제 시험 보는 것처럼 이제 시간 체크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죠. 정말 2주 동안은 그 두 과목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두 과목. 어쨌든 1차는 붙어야지 뭐 2차를 이제 내년에 보든 과목이 이제 1차 합격을 하면 그 두 과목은 내년 공인중개사 2차 볼 때 빼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무조건 이번엔 합격하자. 그동안 이제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해서 2주는 정말 빡세게 그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고 푸는데 시간이 많이 남는 겁니다. 아마도 이거는 시험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문제 푸는 거니까 좀 부담이 덜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뭐 20분, 30분씩 남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남지? 그런데 이제 채점을 하는데 점수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민법도 그렇고 학계론도 두 개 평균해서 이제 70점, 80점 가까이 되니까 점수가 왜 이렇게 잘 나오지? 했었는데 막상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지금 보는 게 합격으로 가냐 마냐 요게 따져지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을 어떤 과목이든 회계 과목, 뭐 세무 과목, 뭐 영어도 그렇고 시험을 진짜 많이 봐봤어요.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그랬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떨림이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뭐 떨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마킹하는 것도 이제 언제는 마킹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최대한 5분은 갖고 있어야 돼요. 5분. 그래서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 5분 동안 마킹하는 거 딱 계획을 하고 이 안에는 시험을 다 마쳐야 된다 하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옆에 이제 보니까 엄청 줄을 많이 긋더라고요. 많이 그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씩 어떤 공부법인가 봐요. 민법에다가 줄을 엄청 많이 긋고 X도 치고 뭐 엄청 많이. 그래서 시험 보고 나와서 이제 그 시험지를 주니까 지텔프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나서 시험지 안 줍니다. 다 회수해 가요. 답안도 못 써옵니다. 답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이제 부정행위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시험은 이제 시험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가다보니 그 해당 날짜에 6시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제 6시 오픈됐을 때 이제 채점을 막 했어요. 네, 그거는 있어요. 시험 보고 나서 항상 몇 점이 나왔을까 궁금해가지고 막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 체크하고 빨리 알고 또 공부를 할지 말지 이제 빠르게 결정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점수가 이 시험은 이제 60점이 넘으면 이제 합격하는 시험이라서 체크를 했는데 정말 가성비 좋게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한 번도 저는 마킹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수많은 시험을 보면서 마킹 실수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겠다 해서 했더니 62점 정도 나왔어요. 62점. 정말 가성비 있는 점수인 거죠. 이 시험은 이제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니까 그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1차 공인중개사 1차 우선 합격이 됐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은 세무사 공부하고 있어요. 세무사 공부를 상반기에 했다 보니까
부분도 있고 제가 또 뭐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2차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 1차 합격도 안 됐는데 무슨 2차 공부냐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합격하고 3개월 있다가 바로 2차 시험이 있습니다. 2차 시험의 범위는 엄청나게 넓어요. 외워야 될 것도 정말 많고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1, 2차 같이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때 가서 3개월 남았는데 2차 공부를 한다? 그거는 유예에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1, 2차 동시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 되면 다시 이제 객관식으로 가서 이제 문제를 이제 객관식 1차 어쨌든 1차는 합격이 돼야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니까 1월이 되면 내년 1월이 되면 객관식 위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년 내내 공부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학교 다니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박사 왜 박사를 하는 게 맞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되게 많은데 지금 박사를 해야지 뭐 대학 강의를 계속 교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거 하자. 지금 그거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무사 공부도 한다고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놈의 영어 때문에 영어 점수가 안 돼서 영어라는 게 언어기 때문에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텔프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문법 같은 경우는 쉬워요. 문법은 어느 정도의 스킬만 있으면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쉽고 이제 청취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말을 영어를 들어서 이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어렵죠. 그리고 독해는 이제 문장 자체가 길고 이게 패러프레이징이 너무 이제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들과. 그래서 좀 점수 따기가 옛날보다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 뭐 구독을 하실 분들은 세무회계 뭐 업무를 하시거나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세무회계 일을 거의 이제는 20년 가까이는 좀 그렇고 한 18년 정도 했다 보니까 이제 세무나 회계 용어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많은 자격증 시험을 봐봤지만 세무사 그 시험 난이도는 정말 높습니다. 난이도 자체가 재경관리사나 전산세무 1급 이거랑 뭐 많이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이 시험은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 모든 거를 하나하나 다 외워야지만 시험을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진, 이해력은 올라갔으나 이제 기억력이 좀 떨어진 40대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단순히 외운다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래도 비전공자보다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거는 그냥 대충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서
완벽하게 진짜 완벽한 공부를 해야지만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연습서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감탄할 때가 막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세무회계가 다들 어렵다라고 해요. 제일 어렵다. 근데 저는 재무회계가 IFRS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세무사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물론 이거는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으로 공부를 한다 싶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다 듣고 있고 온라인의 장점이 있고 뭐 단점이 있는데 시간 뭐 조절하는 거를 이제 온라인 강의는 스스로 해야 되다 보니까 강제성이 좀 덜 하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강의를 이제 꾸준히 체계적으로 이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을지 본인이 부족한 게 뭔지를 이제 알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공부를 위해서 처음에 파악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을 선택할지, 교재는 뭘로 쓸지,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데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지. 저 같은 경우는 기초 강의는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 기본 강의는 그래도 한 번은 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기본 강의 듣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연습서로 이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습서 공부할 때 강의할 그 선생님들이 다 또 이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 시험 공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떤가. 뭐 본인한테 이제 세무사에 대한 그 로망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일할 때 엄청 그 세무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나와서 일반 기업에 다니면서 이제 그때 세무사 따고 싶다 생각만 많이 했고, 우선 1차 허들인 영어를 통과를 해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공부에 시간을 정말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짜투리 시간도 없이 이제 활용을 하는 중이에요. 제가 그 유튜브 시작할 때 말을 좀 잘하고 싶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금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인풋을 했으면 이제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아웃풋을 하는 방법은 이제 글로 쓰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도 하고 그런 거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말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말터디라고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혼자만 뭐 책 보면서 줄줄줄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공부하진 않고 예습한다 생각하고 책을 보면서 말하고, 그러면서 말을 또 이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거구나 이제 재빠르게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정립을 해 가면서 이제 그 해당 교재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공부에 그 시간이 더 많아지면 문제도 풀어보고 할 거긴 한데, 현재로서는 말하는 걸로 위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가 왜 구독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3명이나 있어요. 저 혼자 줄줄줄 혼자 말하는 채널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하지만 제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거를 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최전방까지 왔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지난 몇 년간 뭐 학교 다닌다고 뭐 한다고 계속 공부만 하긴 했는데 그때 그 공부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공부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간절해요. 간절. 엄청 따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하면은 뭐 스트레스 받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놀기도 또 잘 놉니다. 무작정 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놀기도 잘 놀고 공부도 재밌게 하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너무 뭐 공부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난 지금 너무 재밌어. 난 너무 즐겁게 하고 있어. 라고 이제 하는 중인 거죠. 만약에 제가 너무 싫었으면은 안 할 거예요. 싫으면 어떻게 그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내년에 동차를 목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왔네요. 좀 고속도로 타고 좀 멀리 오긴 하는데 길이 밀리지 않아서 다닐만 합니다. 좋아요. 아이고, 제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먹고 앉아있고 이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어요. 옛날보다 정말 많이 쪘어요. 나이살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어쩌겠어요. 나이는 먹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내년 목표도 이제 있고 제 예전 닉네임이 목표 설정이었던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목표 설정이었는데 꾸준히 잘 하고 있어요. 정말 제이답게 계획은 잘 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니까 제가 목표하는 거는 좀 얻긴 얻더라고요.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아예 못 얻진 않고 결국에는 얻게 되더라 하는 거를 저 스스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공부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영상 또 올릴게요. 안녕.